네, 이 시각 놓치지 말아야 할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오늘도 이분과 함께 따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전반적인 증시 흐름부터 매니저님과 함께 우선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에서 간밤에 셧다운 해제에 대한 그동안 좀 발목을 붙잡았던 리스크 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양지수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오늘 유의미한 게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에서 동반 외국인의 수급이 또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어요. 네. 코스피 시장 지금 거래소에서는 1,2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억 원대의 매수 규모를 보이고 있죠. 장 초반에 비해서도 지금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외국인에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만 외국인 매도한 게 7조 원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이 상반기만 본다 하더라도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어도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종목으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손해를 봐버리면은 외국 입장에서는 뭐 그 손해가 더 막심하기 때문에 사실 급등하는 환율에 있어서는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최근 2, 3주 동안 보시면 12월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확률이 확 떨어져 있던 건데 지난주 나왔던 고용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미국 셧다운 해제를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셧다운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달러가 또 약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금리하고 지금 셧다운 해제를 봤을 때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원달러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동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좀 매도에 나섰다 한다면은 지금은 그 환율까지 우호적으로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 어떻게 보면 외국인보다도 이제 우리 어떤 그 개인 매수가 끌어올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 매수까지 붙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어떤 상승 속도는 더 가파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양시장 외국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환율이 변함이 없다면 계속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당분간은 이 외국인 매수를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눈에 띄는 섹터들을 봤을 때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소부장까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오후장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좀 어디로 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보시면 바이오는 좀 약합니다. 어제부터 바이오가 좀 약했었는데 왜 약하냐면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있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해서 배당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이쪽은 사실 우리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기업은 이 제약회사는 돈을 벌고 있어도 바이오는 돈을 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바이오는 약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임상 데이터라든가 최근에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게 이 비만 치료제인데 이 비만 치료제는 이 빅파마들이 몇 살을 갖고서 또 어떤 인수 경쟁을 좀 벌였다시피 정말 큰 시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격까지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비만약의 가격은 낮았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보험 적용까지 들어가면서 그 캐파는 훨씬 커졌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이끌 수밖에 없고 우리 이제 이 ADC 기업이라든가 임상 데이터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데이터가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나와주면서 오히려 지금 빅파마들의 임상 실패 소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K바이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BBB,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쪽은 아마 이 산타랠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전망이었고요. BBB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기존에 담고 있던 기업에 대한 리뷰 시간도 가져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도 SK하이닉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룸이 좀 남아 있을까 우려가 됐을 때 매니저님이 딱 따라 잡아봤었는데 네. 11월 5일에 매수해서 어느새 17%의 수익률을 내고 있죠.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장에서 63만 닉스까지 단숨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이닉스 수급을 좀 보면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의 수급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왜 자꾸 파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도요. 이 개인 매수와 기관 매수 올라왔던 거고 이 외국인 매도는 이제 환율 때문에 좀 그 매도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제가 잠시 뒤에 또 이 시황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또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뭐 디램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또 오늘 어느 한 증권사를 보니까는 90만 원까지 나왔던 건데 네. 지금 제가 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디램값을 보고 왔는데요. 뭐 진짜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고 그쵸. 이 급등한 가격으로 이 빅테크들이 2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디램까지 급등을 했는데 2년 뒤에도 이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빅테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계약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지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말 너무 안 알아주다가 이제는 어떤 꾸준한 이익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그 꾸준한 이익 구간도 꽤 큰 이익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한 2, 3년 동안의 고수익이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뭐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90만 원 나왔지만은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오. 저는 일단 80만 원 말씀드렸죠. 80만 원까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매니저님은 여전히 80만 닉스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있었고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 저희가 11월 6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7%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지금 반도체 투톱이 달려가는 가운데 소부장에 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소부장단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오테크닉스 현 시점에서는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결국은 장비 쪽에서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하고 레이저 리페어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HBM4를 다 공급하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도 공급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똑같은 메모리에서도 이제 HBM4의 싸움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수율입니다. 그 수율을 잘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의 그 레이저 커팅 장비하고 레이저 리페어 장비인데 이미 하이닉스에는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에도 아마 들어갈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이 연말에는 삼성전자 퀄테스트과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의 이 레이저 커팅 장비라든가 레이저 리페어 장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아마 이 또 전고점을 돌파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못 올라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성장성이 좀 담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구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오테크닉스는 정말 그 어떤 차세대 반도체에 있어서 핵심 장비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두산인데요. 지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기대에 어제장에서부터 지주사가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 1일에 저희가 두산을 미리 선점을 했었네요. 87%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목표가 90만 원 진작에 달성을 했죠. 오늘 이 지주사 안에서 장 초반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는데 두산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황제주에 다시 등극한 모습이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두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33만 원까지 TP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상방 얼마나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거는 150만 원까지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에 살짝 미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결국 이제 이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블랙엘슈가 나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루빈이 나오는데 그 루빈에 들어가는 CCL을 두산이 독점한다라는 또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뿐만이 아니라 뭐 9월 달, 10월 달 계속 말씀드리면서 급등했던 모습인데 사실 이 두산만큼 또 모멘텀이 강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두산 비지부터 또 두산 에너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AI 쪽의 모멘트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120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봤던 120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두산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따라잡아볼 쪽은 어디일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의 섹터 바로 한번 알려주세요, 매니저님. 일단 AI 버블이 사라지면서 사실 완전 사라진 건 아니죠. 아마 또 계속해서 아마 버블은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우려감이 사라지니까 또 급등합니다. 뭐 하이닉스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주말에 또 이제 우리 젠슨왕이 이 블랙의 칩 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이거를 젠슨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TSMC 회장부터 또 오픈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이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또 밝혔었고 이 낸드 쪽에서 보시면 이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낸드 쪽의 시장 점유율이 한 4%밖에 안 되는데 목표 주가가 $120에서 $300, 3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낸드까지 같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블랙엘 루빈으로 가게 되면서 시장은 이제 이 어떤 AI는요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게 되고 학습일 때는 낸드나 디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추론으로 가게 되면서 그걸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이제 이 공매도로 유명한 또 그 투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도 지금 이 7월달에 공매도는 게 지금 다 손실나고 있거든요. 아마 되게 좀 무서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강력한 수요 때문에 뭐 디램, 낸드 다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 빅테크들이 바로 25년이잖아요. 26년, 27년에 나오는 생산량까지도 이 높은 가격대에 사겠다라고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지금 물량은 없고요. 내년도 없는데 27년도까지도 더 높은 가격 사가겠다라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고수익이 최소한 2, 3년 동안은 이제 그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걸 좀 쉽게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TSMC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 중에서 가장 왕 중의 왕이잖아요. 지금 이 엔비디아 TSMC하고 삼성과 하이닉스 비교하는 건데 네. 그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오,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보여드렸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GPU 같은 경우는 어떤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근데 과거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빠지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메모리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크게 안 해줬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메모리 값이 올라가는 게 어떤 경기 사이클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년 지금 거의 작년 대비해서 메모리 가격이 한 2배, 3배 올랐거든요. 네. 그 가격에 지금 2, 3년 뒤에 더 사겠다 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치를 엔비디아하고 TSMC에 비교하면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가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외국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매수가 들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또 이제 결국 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 마이크론, 메모리 3사의 장비를 모두 공급하는 그런 회사는 뭐 당연히 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수요의 폭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안에서 오늘 트렌디한 종목 따라잡아 볼 텐데요. 그 종목 주인공 어딜지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테크윈이라는 종목인데 네. 일단 이번 연도만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이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핸들러다. 그러니까는 메모리 핸들러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제 이 검사 장비로 웨이프를 옮겨주는 장비거든요. 근데 메모리 쪽에서 원래 공급을 했지만은 HBM 검사 장비 이 큐브 프로버라고 해서 HBM은 디램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디램을 검사하는 장비였던 건데 HBM 같은 경우는 다 쌓아놓고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불량이 나게 되면은 그 전체가 다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 검사를 완벽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장비가 이제 큐브 프로 장비고 어떻게 보면 HBM이 생기면서 새로 나온 검사 장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다 들어가는 결정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에는 HBM4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3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신고가 거의 올라와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를 넘어서서 일단 목표 주가는 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3사에 모두 공급하는 반도체 이 검사 장비단의 기업이죠. 테크윙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매니저님 오늘은 화요일이다 보니까 무료 방송은 없을 텐데 네.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이제 어제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네이버 밴드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또 올려놨고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이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네이버에서 최연더 검색하시면은 이제 이 무료 주식 밴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글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오셔갖고 시황과 종목에 대한 분석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의 실시간 인사이트는 네이버 밴드에서 시시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트렌디한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